아야톨리 하메네이 전 최고조의 공식 장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인원만 보더라도 최대 한 2천만 명? 이번 장례식이 원래 지도자의 장례식보다 더 가할 수밖에 없어요. 휴전 이후에 호르무즈에브 어떻게 될 거냐. 이란의 말은 전쟁 이전이랑 비슷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뭔가 달라질 거다. 우리 그렇죠. 한국에서 지금 석유가 1,900원대, 2,000원대에서 네. 지금 1,800원대 떨어졌다고 해서 오케이. 이제 끝났어. 이런 분위기인데 이란에서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무시타바 하마네이는 자기 아빠가 살아있을 때 젊은 나이 때 이란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자기 활동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혁명 수비대에서 고위급 장군급 정도 됐어요. 그 라인 자체가 알리 하마네이 죽으면서 정권을 잡았고 그분들이 압박을 해서 판 쿠데타로 무시타바 하마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 휴전에 합의하긴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촬영일인 오늘 그 8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에선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엄수되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여주는 분이죠. 알파고 신하 씨 모시고 중동 정세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아침 촬영하는 오늘 아침에 미국이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란 어떤 그 휴전 협상에 대한 서로 주도권을 지기 위한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휴전의 주도권보다는 호르무즈헤브 주도권이거든요. 지금 휴전 내용을 보시면 60일 동안 이제 배들이 지나가면서 이란이 돈 안 받겠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도권이 이란한테 있느냐 이란한테 없느냐에 대한 언급은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란이 자기 말로는 우리는 그 주도권 인정을 받았고 60일 동안 돈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주도권 인정 안 했냐. 60일 동안 돈 안 받겠다지. 그 이유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지. 그럼 배들이 지나갈 때 나의 말을 들어서 내가 주도하는 루트대로 배들이 호르무즈헤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배들이 통과하면 어차피 지금 60일 동안이니까 돈도 안 받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들이 미국 해군의 주도하에서 호르무즈헤브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 이란이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이란이 공격해요.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헤브를 통항하는 그 조건에 대한 그러니까 그 휴전 협정에 있는 그 통항 조건에 대한 세부 그것들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휴전 이후에 호르무즈헤브 어떻게 될 거냐. 이란의 말은 전쟁 이전이랑 비슷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뭔가 달라질 거다. 아하. 근데 이제 미국의 마음은 전쟁 이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터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속보가 될 때 뭐야 미국이 지금 트럼프도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데 이제 장례식을 가지고 또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했더니 그 공습하는 데들 보니까 공습하는 장소를 통해서 그 군사 작전의 목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수도를 때렸는가 아니면 대도시를 때렸는가 아니면 항구하고 항구 주변을 때렸는가. 항구하고 항구 주변을 때렸다면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둬 멈춰. 이러다가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습이지 다시 대대적으로 공습이 된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란도 원래 때리는 군사 기지들이 있어요. 쿠베이트하고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인데 이 기지들을 넘어가서 원래 그 가이드라인 밖에 있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데를 또 때리게 되면 물론 이때 다시 이제 긴장 고조가 올라가겠지만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벌어진 거 아니고 협상 이전에도 협상 이후에도 여러 번 벌어졌어요. 그 배들이 지나갈 때 이란이 나한테 사전 정보 없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공격한다. 미국이 왜 공격하냐 하고 반다라바스라는 항구 도시 있어요. 거기를 때려요. 그러면 이란도 가서 바흐라인이나 쿠베이트에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를 때려요. 이거는 처음 있었던 일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격을 할 때는 일종의 암묵적으로 때리는 곳이 있고 그곳을 때리는 거는 크게 확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외 지역을 때리는 거는 좀 확전으로 볼 수도 있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현지 시간 7월 4일부터 이제 아야톨리 하메네이 전 최고조의 공식 장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있던 호메이니 장례식과 비교할 때는 좀 어떤 좀 다른 점이나 같은 점이 좀 있을까요? 호메이니는 아파서 돌아가셨고 이번 지금 전쟁 때문에 죽었고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장례식이 원래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는 원래 지도자의 장례식보다 조금 더 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마네이의 죽는 과정을 보시면 벙커 하우스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안 들어갔고 오히려 물론 뭐 하마네이 보기에는 뭐 죽을 나이가 됐는데 이젠 좀 멋지게 죽자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 심리는 1초라도 더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죽은 과정 벙커하우스 들어가는 거는 쉘터스 들어가는 건 거부했다는 자체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죽었다는 자체 그 사위 부인 그렇죠. 며느리 다 같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죽었고 그리고 이 공격이 이제 미국이 완전히 대승리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란이 어느 정도 자기 입김도 보여줬고 그동안 밀렸던 이란의 그 위상도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인원만 보더라도 뭐 한 이란 당국 발표이긴 합니다만 최대 한 2천만 명 네. 정도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어떤 이 규모가 주는 의미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 와중에 치러지는 이제 장례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전쟁의 어떻게 보면 종결 마침표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란에 있는 이제 신정 체제가 너무 많이 잃었던 민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러한 행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밍이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사에 가면 거기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이제 장례식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서 급식도 배급되고 그렇죠. 이제 날씨가 지금 더울 텐데 아주 차가운 물도 보급되고 그리고 이제 웬만큼 거기에 왔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은 겉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세속주의자인가 아니면 이슬람교를 찐지키는 사람인가 외국인인가 내국인인가 소수민족이 따지지 않고 그 장례식 담당자들이 최대한 이 장례식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는 민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가 이 장례식을 통해서 그동안 대보됐던 잃었던 민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제는 좀 상관없긴 하지만 중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샘플 하나 더 드리자면 예를 들면 튀르키예에 있는 AKP 정권 에르도안이 웬만한큼 일반 시민들의 장례식을 본인이 치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경제적으로 좀 약간 밀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 있었던 AKP 땅 지역 자원에서 그 장례식을 대신 치러줘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 오면 AKP가 그 장례식을 지원했다는 거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AKP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좀 약간 수습이 가능할 정도의 거부감이 있으면 그 장례식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이 AKP가 그동안 어떻게 튀르키예에서 정권을 유지하느냐라고 이제 분석들 하는데 이 장례식 얘기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단순히 지도자 하나 죽었다고 해서 그걸로 관련된 아니면 미국 상대로 야 우리 이런 거야 미국 바보 우리는 2천만 명 뭉쳤어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고 동시에도 좀 약간 내부적으로 떨어진 민심을 복원하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례식의 스케줄 보시면 이란에서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수도 타헤란에서 하고 다음에 신학자들이 있는 도시 콤에서 하고 다음에 이라크에서요. 그렇더라고요. 이라크에서 나잡하고 카르발라에서 하고 5일째 때 이제 마샤드에서 하고 메샤드에 있는 에맘 라자 모스크 거기에다가 이제 안치가 될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루트들은 어떤 의미를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루트를 보시면 남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는데 2011년인가? 네네. 그때 뭐 무슨 쿠바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장례식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이란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 이란은 단순히 나라 아니에요. 하나의 세계관의 중심이지 이 세계관이 이라크까지 레바논까지 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본인들이 하나의 뭐 페르시아 민족하고 그렇죠. 몇 개 소수 민족의 나라 아니고 이런 세계관의 나라이라는 것을 가시하고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지금 그 사이에 밀렸던 이란 신정 체제의 민심을 이라크에서도 끌어당기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라크에서도 이제 최근에 와서 미국이 압박해가지고 하시드 샵이라는 이제 민병대가 있는데요. IS가 터질 때 이라크 군이 IS를 도저히 못하니까 그때 중심이 시아파 사람들이었던 민병대가 생겼어요. 하시드 샵이. 근데 이제 하시드 샵을 해제하려고 해요. 미국이 이라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하시드 샵이 안에 있었던 이제 하시드 샵이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위원회의 이름이지 그 밑에는 민병대가 여러 개 있어요. 이 민병대들의 가반수 가까이 있는 친이란파였는데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왜 이란의 눈치를 보죠? 우리 이라크 사람들인데 이라크 뜻대로 가야지라는 식으로 변심했었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하시드 샵이는 해제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이란이 이러한 장례식의 일부를 이라크에서 질리면서 또 거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장례를 이제 7월 4일 날 시작을 했는데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날이 미국의 독립 250주년 또 기념이 됐어요. 이거는 이란이 의도한 걸까요? 날짜를? 그것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의 말은 나토 정상회담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4, 5, 6, 7, 8 이제 7, 8은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나토 정상회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장례식을 가지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장난을 치면 보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이걸 부인할 수도 있는데 중동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해요. 나토 정상회담에 맞춰줬다. 그거에 맞춰서 이 서양 언론에서는 서방 언론에서는 이 7월 4일 날 이란이 어느 정도 의도한 거다. 이 7월 4일. 아직 7월 4일 날은 미국에서도 250주년을 하니까 7월 4일 날은 일단 미국이 바쁠 거예요. 그리고 7, 8은 나토 정상회담 때문에 트럼프는 튀르키예에 있고 7, 8이니까 그럼 6일 날 갈 거 아니에요. 딱 좋은 시기예요. 안전하게 장례식을 하려고. 오죽하면 무스타바만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은 관심사였는데 과연 이제 아들이 나올 것이냐 후계자로 지목돼. 근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그럼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도 위험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석유가 1,900원대, 2,000원대에서 지금 1,800원대 떨어졌다고 해서 오케이. 이제 끝났어. 이런 분위기인데 이란에서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모레 다시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오죽하면 아직도 국회가 제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모여요. 줌으로 국회의원들 이란에서요. 그거는 이제 위험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팔이 하나 잘렸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전쟁 시기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전쟁이 제대로 끝날 때까지는 모시다바 하면에 안 나올 거라는 지금 자기 아빠 장례식에도 안 나왔다면 아빠 장례식이라는 건 엄마 아빠의 장례식 아니면 자기 자식의 장례식이라는 건 중동에서는 너무나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전 지도자의 장례식 넘어가서 아빠의 장례식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진짜 나올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시다바 하마네이는 자기 아빠가 살아 있을 때 이제
17살인가 아주 젊은 나이 때 이란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병대로 활동하다가 자기 활동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혁명 수비대에서 고위급 장군급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 수비대 안에서 친구들이 많았고 그분들도 다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름이 이미 언급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랑 사이가 좋은 장군들을 다 숙정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스타파 하마네이는 좀 약간 그래도 인맥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친구들이 숙정당하니까 친구들을 좀 약간 보호하는 마음에서 다 때려치고 쿰에 갔어요. 쿰 이제 신학자들의 도시예요. 거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아예툴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 여기저기 신학자예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학술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잘라의 이 일이 터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라인이 무스타파 하마네인이 연락을 하고 있었던 라인 자체가 알리 하마네이 죽으면서 정권을 잡았고 그분들이 압박을 해서 거의 좀 약간 판쿠데타로 무스타파 하마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무스타파 하마네이는 예를 들면 단장 내일 전쟁이 마무리됐다고 칩시다. 전쟁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란에 다시 정상적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무스타파 하마네이는 몇 년 동안 정권을 혁명 수비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쉐어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세습이잖아요. 네. 이란의 신정 체제에서 세습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세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습처럼 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란 국민이 그나마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된 게. 네, 예를 들면 김정일이었다가 김정은한테 넘어간다면 김일성이었다가 김정일한테 넘어갔는데 북한에 있었던 그러한 작업들이 이란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이 없었다고 칩시다. 이란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이제 알리 하마네이 그냥 병으로 죽었어요. 무스타파 하마네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앉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빠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활동했어요. 이거는 알리 하마네이뿐만 아니고 호메이니도 똑같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자기 자식들 아니고 자기 제자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알리 하마네이도 그 가정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봤기 때문에 일부러 자식들을 말렸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무스타파 하마네이도 아예 관직에 아예 없어요. 자남이잖아요. 네네네. 네.